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장난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했는데 소년원 가게 될까요? 최근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 딥페이크 소년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상담 문의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 시청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인 자의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될 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형사센터에서는 딥페이크 혐의에 연루될 시 소년원 송치 결정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피하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청소년의 법적 책임.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사람의 얼굴, 목소리 등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악용하는 자들과 연관될 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소지, 허위 정보 유포, 명예훼손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현행 법상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 배포, 판매, 시청, 소지, 구매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했을 시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재판부의 판결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할 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거나 적용된 혐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올바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원 송치 결정은 소년법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의 경우 범죄의 경중,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관찰 혹은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 소년원 송치 결정은 보호처분 중 가장 엄격한 처분입니다. 청소년의 자유가 제한되고 교육 및 교화를 목적으로 소년원에 수감되는 결정입니다. 이 처분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정도로 범죄가 중대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이 장난 혹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청소년이 부모님이나 학교에 범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스스로 해결하고자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피해자를 겁먹게 할 수 있어 합의 및 처벌 불원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송치되지 않으려면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소년원 송치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응을 필요로 하는데요.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신중한 대응,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의 범죄 행위와 의도 등을 명확히 밝혀야만 합니다. 딥페이크 사용이 악의적이었는지, 범행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의 혐의에 연루된 것이라면 범행, 경위, 과정 등을 상세히 밝혀 경찰 및 검찰의 반성의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법원 수사기관은 청소년 범죄의 경우 소년범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한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경찰 조사 때부터 잘못 대응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놓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일찍 상담을 시작한다면 현 사안에 맞는 행동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방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소년원 송치 결정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 청소년 범죄의 경우 부모나 가정의 역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변호사의 조언 하에 올바른 지도 계획을 수립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의 실제 사례를 통해 청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사례. 의뢰인 B는 온라인상에서 우연히 딥페이크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에 B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아는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운영자는 B의 요구대로 만들었습니다. B는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해 소지했습니다. 추후 해당 텔레그램 방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B는 딥페이크 소지 혐의로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B의 부모님은 일찍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B가 영상을 다운로드한 후 죄책감을 느껴 삭제했으며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호기심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영상을 받았으나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두려움을 느끼고 탈피한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B가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B의 부모님이 재발 방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소년원 송치 결정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중한 초기 대응, 수사기관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전달,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 대책을 세우면 더 나은 방향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센터는 올바른 형사 조력을 통해 청소년이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